안녕하세요. 가족기업연구소 미스터입니다. 저는 20여 년간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방법, 회사의 이윤을 세금 적게 내고 개인화하는 방법, 애써 가꾸어 놓은 기업과 재산을 세금 적게 내고 2세에게 물려주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응원의 댓글 달아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대표님들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다 쓰려면 아래의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회사와 대표 간의 자금 거래를 승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거고요. 또 자금 거래를 증빙하는 계약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 세무적으로는 장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을 계산하고 인정이자 입금 산입,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인정이자 상여처분 등의 세무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등이 이루어져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만 가지급금 때문에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배우 황정훈 씨는 세무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이행하고 가지급금을 상환하기까지 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위, 즉 이사회 등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갖다 쓰고 심지어 그 돈을 갚기까지 했는데 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을 감춰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 돈을 잠시 가져다 쓰는 가지급금에 대해 별거 아닌 거로 생각들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급금이 장부상에 나타나면 금리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숨겨 놓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가지급금을 감춰 놓습니다. 상당수 대표님들은 가지급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이렇게들 감춰놓고 계십니다. 1. 가지급금을 연말에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음 해 초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처리.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참 많이 하고 계시죠? 2. 가지급금과 매입채무 또는 차입금과 상계 처리. 3. 가지급금을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 계정으로 바꿔서 계산. 이렇게 하면 장부가 예뻐진다고들 하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대출을 잘 받으려면 또는 금리를 좋게 받으려면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주 대단한 기술이라도 되는 양 말씀들 하십니다. 예쁘게 만든다. 이런 걸 분식이라고 합니다. 라면같이 먹는 분식이 아니라 가루분에 꾸밀 식의 분식. 얼굴에 눈가루를 발라서 예쁘게 꾸민다는 뜻입니다. 뒷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매출채권 회수, 매출채권 미상계. 외상대금을 내가 직접 받고는 회사 정보에는 외상대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5. 예금 등을 가입하고 실제로 해약 인출한 후에 장부에 지우지 않고 여전히 계산합니다. 예금을 찾아서 내가 갖다 쓰고 장부상에는 여전히 예금에 돈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6. 가공의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 7. 매입 채무, 차입금을 상환하고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8. 가공 매입 채무, 자료상 매입 계상 후 자금을 이용하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돈을 빼돌리고 아직도 회사에 그 돈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꾸며놓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회사 돈을 인출하고 가공의 자산이나 부채로 그 자리를 메꿔놓는 것, 딱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 앞장에서 1, 2, 3번의 행위는 분식회계에 해당합니다. 분식회계,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경영 상황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는 회계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왜곡된 재무 정보를 믿고 투자한 사람, 거래한 거래처,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칫 손해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게 만연하면 서로 간에 믿고 거래할 수 없는, 매 거래마다 믿지를 못하니까 자체 검증을 해야 하는 상호 간의 신의가 없어진 거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행위가 만연한다면 사회는 정말 팍팍할 겁니다. 이렇게 분식회계를 하는 행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이나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1도 14247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이 넘기는 분식회계, 예쁘게 만드는 게 아주 큰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서 4번부터 8번까지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불법 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이 경우 영구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가공자산, 가공부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가지급으로 보고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법인에 입금 산입하고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일시 상여 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공자산이나 부채를 계상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및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더 길어지고, 신고과세세도 일반적인 20%가 아니고 40%로 중과됩니다. 횡령이냐 가지급이냐. 첫째로는 자금을 인출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출한 자금을 정당하게 회사의 장부에 계상하고 있느냐, 즉 분식회계냐 아니냐를 봐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세무회계 처리를 하느냐, 즉 불법 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할 것입니다. 회사 돈을 가져다 쓰려면 위 3개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배우 황정무 씨는 자금 인출 단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장부에 감춰놓거나 마땅한 세무조정 등 세무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득이하게 회계 장부를 예쁘게 해야 한다면, 불가피하게 분식을 해야 한다면 마지막으로 인정이자 입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인정이자 상여처분 등 세무조정을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을 숨겨놓으면 분식회계에 따른 처벌, 불법 영득의사에 따른 횡령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 증빙을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부득이 회사 돈을 가져다 쓰려면 이사회 등의 승인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고 정당하게 세무 신고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부득이 발생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회사의 여건에 맞는 세금을 적게 드리는 방안을 선택하여 빨리 가지급금을 갚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내가 가져다 쓴 돈이니 내 돈이나 내 재산으로 갚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니면 회사의 주주이면서 임원이니 주주나 임원으로서 회사에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꺼내서 갚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재산으로 갚든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용해서 갚든 기왕이면 세금이 덜 드는 방법을 찾아서 갚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 전략과 비정규 전략.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 찾아보면 세금이 거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여건과 가지입금의 발생 원인, 가지입금의 크기 등의 상황을 검토해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을 숨겨놓으면 발생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식회계로 인한 외관법에 의한 처벌,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으면 사규죄의 가능성이 있고요. 가공자산의 계상으로 불법 영득 의사로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시 상여 처분을 받아 높은 소득세와 가산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아래 이메일로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